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한글 메뉴로 알아보는 큐라 강좌.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서포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를 한국말로 해서는 지지대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지지대에 대한 것을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포트는 왜 필요하고 또 서포트를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서포트를 생성하는 것도 있지만 서포트를 나중에 출력하고 나서 제거하는 것도 참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제거를 쉽게 잘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인터페이스 서포트와 Z 거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곳은 서포트를 세우고 또 원치 않은 곳은 서포트를 제거하고 하는 수동 커스텀 서포트 기능에 대한 내용, 이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서포트 생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큐라에 모델링을 가져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에 보면 빨간색이 보입니다. 이 빨간 거 이게 뭐지? 하고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셨던 분이 계신데요. 이 빨간 부분이 쉽게 말해 서포트가 생성되는 곳이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름하여 오보행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모델링 봤을 때 빨간색을 보고 지저분하다 라고 생각해서 이걸 없애보고자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환경 설정에 큐라 구성 들어가셔서요. 일반, 환경 설정 일반, 제네럴로 들어가시면 뷰포트 동작에 오보행 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제하시면 다음과 같이 빨간색이 없는 모델링 자체만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큐라 같은 슬라이싱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것을 가지고 슬라이싱을 한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포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생성이 될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오보행 표시를 눌러놓고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자, 오보행 표시를 눌러놓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시뻘개졌습니다. 이 빨간 부분이 모두 서포트가 생성이 될 곳인데요. 먼저 서포트 생성을 눌러서 어떻게 서포트가 생성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슬라이싱이 완료가 된 상태인데요. 레이어 뷰로 보면 서포트가 나타나 보일 것입니다. 자, 볼까요? 네. 네, 엄청나게 많은 서포트가 되게 헐크를 감싸고 있습니다. 막 눈까지 감싸고 있고 그런데요. 여기 있는 서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저는 출력을 하기 이전에 이런 모델링 파일이 과연 서포트가 필요할지 필요하지 않을지를 보는데요. 서포트 없이 해놓고 이렇게 올려봅니다. 올려보다 보면요. 다음과 같이 되는 영역이 발견이 됩니다. 대부분의 모델링, 간혹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비 그루트라든지 사자, 라이언이라든지 또 드래곤 중에서도 서포트가 없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가는 형상의 모델링, 그런 모델링들이 있지만 그런 모델링 지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의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것은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발바닥 같은 경우 이 다리 부분은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빌드 플레이트 위에 발바닥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 발바닥 위쪽에 또 올라가고 올라간 위에 계속 올리면서 쭉 순차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와 같이 헐크의 왼쪽 팔에 해당하죠. 왼쪽 팔의 146번째 레이어, 네, 145번째 레이어부터는 이렇게 손가락이 만들어지는데 이 손가락 만들어지는 부분은 바닥과는 전혀 상관없이 공중에서 이렇게 필라멘트가 형성이 됩니다. 필라멘트가 공중에 동동 떠서 이렇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뉴턴 할아버지가 얘기하시기를 사과도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우리는 3D 프린팅 하는 사람은 압니다. 필라멘트가 노즐로부터 나오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으로 쭉 떨어져 버립니다. 면발을 뽑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국숫가닥을 만들어낼 뿐이지 헐크의 팔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출력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쪽 부분에는 지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서포트 부분은
방금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솔리드 뷰의 빨간색 부분의 아래쪽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포트 생성을 눌렀을 때 하위 메뉴들이 쭉 펼쳐지는데 그 중에 서포트 배치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현재는 어디에나 에브리웨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드 플레이트 위에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체크가 된다면 좀 새롭게 서포팅이 됩니다. 지금 팔뚝 밑에 보면 여기도 빨갛게 되어 있죠. 하지만 밑에 쪽에서 보면, 밑에서부터 보면 발가락에 가려서 팔뚝은 여기가 나오지 않은 가려진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빌드 플레이트 위를 선택했을 때 서포팅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레이어 뷰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여기 발가락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서포팅이 되었는데 이 안쪽 부분은 서포팅이 안 됐죠. 분명히 아까 빨간색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서포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이 빌드 플레이트 위와 에브리웨어의 차이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버행 각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좀 더 설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헐크 대신에 오버행 각도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모델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7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70도 그 안쪽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는 빨간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바꾸는 순간 50으로 바꾸면 밑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60으로 바꾸면 또 60도의 아래쪽에 이렇게 형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버행 각도를 조정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서포트를 어디 선에서 형성할지를 정해주는데요. 경험상으로 보면 한 60도 정도가 안전하게 설정할 수 있는 오버행 각도고요. 모델링에 따라서는 70도까지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포트 밀도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서포트가 꽉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도가 서포트 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포트 밀도를 좀 바꿔볼까요? 한 50%로 바꿔보겠습니다. 서포트 밀도를 바꿨더니 서포트가 더 촘촘하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되면 서포트가 튼튼하게 올라갈 뿐만 아니라 서포트가 있는 그 위쪽 부분도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지기 때문에 표면도 좀 좋을 확률이 높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서포트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서포트를 너무 적게 하면요, 제대로 서포트의 역할을 못하고, 그리고 서포트가 쉽게 무너지거나 쓰러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서포트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듬성듬성하게 있다, 이를테면 5% 정도를 뒀다 라고 한다면 서포트 간격이 무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래쪽을 갖다가 받치기보다는 그 밑으로 흘러내려서 제대로 된 밑면을 형성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디폴트 값인 15% 정도를 두고 있는데요. 15%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서포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서포트를 너무 빼곡하게 하게 되면 이 서포트가 다 재료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서포트를 형성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재료와 시간을 줄이면서도 서포트의 밑면, 이 표면을 좀 곱게 깔끔하게 가져가고 떼기도 쉽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바로 두 번째 말씀드릴 인터페이스 서포트입니다. 인터페이스 서포트는 기본 항목에는 나와 있지 않을 텐데요. 환경 설정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아래쪽을 찾아보시다 보면 서포트 인터페이스 사용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인터페이스 사용에 체크를 해두시고요. 서포트 인터페이스 두께, 해상도, 밀도 이런 것들, 그리고 인터페이스 패턴 등등을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서포트 인터페이스 사용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캘리브레이션 모델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 인터페이스를 하지 않은 경우는 서포트가 이런 연한 하늘색, 그래서 모두 받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사용에 체크를 했더니 서포트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조금 뭔가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밑에서 서포트는 5%의 밀도로 올라갔지만 이렇게 모델링, 출력물과 맞닿는,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분의 일정 두께를 진한 하늘색이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깔고 있는 서포트 인터페이스 밀도는 변경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서포트 인터페이스의 두께를 조절해서 조금 두꺼운 영역을 좀 진하게, 굵게, 탄탄하게 만들어 놓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보다는 0.6, 즉 0.2 레이어에서 3겹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치 않을까 싶어서 0.6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서포트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면 일정한 두께는 밑에는 듬성듬성 있더라도 여기에 출력물과 가까워지는 요 0.6mm 내에는 촘촘하게 서포트가 만들어짐으로써 출력물 하단을 제대로 받쳐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물 하단이 깔끔하게 만들어지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포트를 하다 보면 필라멘트에 따라서 어떤 거는 서포트가 쉽게 잘 떨어지지만 어떤 거는 온도 조건이나 또 필라멘트가 출력물과 잘 달라붙는 이런 성질의 차이에 의해서 잘 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포트와 출력물 사이를 살짝 띄워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서포트와 출력물이 그대로 붙어있는 채로 슬라이싱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출력을 하게 되면 얘가 위에서 살짝 건드리면서 닿은 상태로 출력이 되겠지만 그러더라도 너무 꽉 눌러서 붙이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힘을 주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서포트와 출력물을 떼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이 간격을 조절해 주는 기능이 이쪽에 서포트 Z 거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포트 Z 거리를 키우면 이 부분의 거리가 더 멀어지기 때문에 출력하고 나서 서포트를 제거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멀게 되면 서포트와 너무 떨어져서 노즐이 이동하면서 제대로 안착이 안 되고 형성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 거리가 중요한데요. 서포트 Z 거리는 실험에 의해서 내게 어떤 서포트 거리가 가장 적정한지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레이어 하이트 정도로 하고 거기서 너무 붙었다 싶으면 레이어 하이트보다 2배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왜 제가 2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이거를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0.1로 되어 있는데 너무 붙어 있어요. 그러면 0.15로 띄웁니다. 그러면 조금 나아졌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0.2로 층 높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서포트의 Z 거리를 0.1로 했든 0.15로 했든 심지어 0.2로 했든 모두가 다 0.2가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큐라가 가지고 있는 서포트 Z 거리의 로직입니다. 0.2를 조금이라도 넘어갈 경우, 즉 0.21이 되는 경우에는 서포트 거리가 층 높이의 0.2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다음 레이어인 0.4만큼의 거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미세 조정한다 그래서 그 거리가 지금 서포트 거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서포트 Z 거리는 기본으로 두고요. 0.2 정도를 두고요. 서포트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예전에 그냥 서포트를 쓸 때보다는 서포트를 떼는데 좀 더 수월해지더라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오늘 말씀드릴 거는 수동 서포트 기능입니다. 수동 서포트는 두 가지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 서포팅을 해놓고 내가 원치 않은 곳을 막아버리는 서포트 블로커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포트 기능을 완전히 끈 상태에서 아예 내가 원하는 곳에만 서포팅할 수 있는 커스텀 서포트 기능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서포트 블로커를 말씀을 드리면요. 서포트 블로커는 큐라 3.4부터 만들어진 기능인데요. 여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서포트 솔리드 뷰 상태에서 보시면요. 클릭한 다음에 이와 같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는 없애고 싶다. 그러면 한 70도 근방을 없애보겠습니다. 이렇게 없애려고 클릭을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큐브 형태가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이 큐브는 다른 데를 선택을 하면 또 다른 부분이 또 생성이 되고 하는데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큐브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 큐브의 크기나 위치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을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조금 키워보면
휘어질 수도 있고 회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큐브를 조정하면 요 큐브가 있는 부분, 요 부분의 아래쪽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레이어 뷰로 보면 네, 그렇죠. 분명히 이쪽에는 서포트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연속적으로 쭉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서포트 블로커라고 하는 큐브를 넣는 이 부분에는 서포트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출력물에서 이 부분이 너무 덕지덕지 붙어서 없애면 좋겠다. 그리고 없더라도 경험상으로는 서포트가 없어도 출력은 문제없이 잘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의 얼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각도상으로는 한 70도 정도 됐지만 출력을 연속으로 하다 보면 70도 정도는 무난히 쿨링으로 극복할 수 있겠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소프트 블로커로 확대해서 그 부분을 다 가려버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 서포트를 아예 끈 상태에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서포트 생성을 끄면 서포트는 원천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곳에만 서포트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자동 서포트 대신 수동 서포트를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동 서포트는 3.6부터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설치를 하시고 나면 여기에 커스텀 서포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이 부분은요 3.6에 있는 마켓플레이스 내에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오토매틱 슬래싱 토글 스위치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밑에 쪽을 보다 보면 커스텀 서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설치를 누르시면 저와 같이 이런 형태의 기능 버튼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보이지 않으신다 하면 창을 큐라를 종료한 다음에 다시 실행시키시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커스텀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 모델링을 선택하고 나서 커스텀 서포트를 클릭한 다음에 내가 서포팅을 세우고 싶은 그곳에다 대고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클릭하고 저기도 클릭하고 이렇게 한 3군데만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싱을 진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 부분만 서포트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지무지 좋은 기능이 아닐까 합니다. 출력하다 보면 서포트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만 세울 수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 기능은 다른 슬라이서들에서는 종종 볼 수 있었던 기능이었는데 큐레에 없어서 답답하다가 이번에 3.5, 3.6 넘어오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았습니다. 먼저는 서포트를 왜 생성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생성하는지, 그리고 서포트를 쉽게 떼어나기 위해서 서포트 Z거리, 인터페이스 서포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에는 서포트의 꽃, 수동 서포트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기능, 또 유익한 기능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글 메뉴로 보는 큐라 강좌 11번째였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빌드 플레이트 부착과 그 나머지 부분들을 이어서 강좌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